소위 여기에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피부 연구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파이버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뭐 자연스러운 에이징이든 UV에 노출된 포토 에이징이든 그 에피더미스에서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래쪽에 있는 더미스에도 문제가 있는데 더미스를 구성하고 있는 게 메인 이제 인자들이 파이버죠. 그래서 파이버는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분명히 학부 때 배우셨을 거예요. 배웠죠. 배우셨을 텐데 계신 분이 안 계시면 안 배웠다라고 합니다. 네. 머리를 두 번 흔드는 순간 하면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하게 되는데 배우셨어요. 네, 분명히 배웠어요. 네,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옛날 한옛날부터 네. 파이버는 세 종류다라는 네. 건데 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게 뭔가요? 그렇죠. 이렇게 했죠. 레티큘러 파이버가 뭐 하는 애죠? 뭐 그렇죠. 이러면은 네. 글쎄요, 안 배웠는데요. 안 그러시겠죠? 배운 걸로 계속 저희는 모든 의대생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안 돼요. 안 듣는 사람한테. 네. 자, 근데 어찌됐든 파이버는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메인이 이제 콜라겐 파이버죠. 콜라겐 파이버고, 콜라겐 파이버는 이게 꼬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염색을 해보면 두껍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주비네이션에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게 되는 엘라스틱 파이버가 엘라스틴. 있죠. 엘라스틴. 네. 그 다음에 레티큘러 파이버는 들어보셨나요? 네네. 뭐 하는데 쓰는 거죠? ECM 구성하는 네, 그렇겠죠. 파이버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레티큘러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처난 부위에 얘가 상처가 났을 때 빨리 만들 때 하는 게 이제 레티큘러 파이버여서 구성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연구에서 많이 본다라고 하면 이제 피부에 어떠한 이제 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주로 염색이 나왔을 때는 콜라겐 파이버하고 엘라스틱 파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저희가 HNE 염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페시픽하게 염색할 수 있는 게 메손 트라이크롬, 아닐린 블루 해서 파란색이 됩니다. 그 우리 구독자분 보시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시그널이 콜라겐 파이버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트라이크롬이라고 한 거 보니까 색깔은 세 개로 나옵니다. 네. 빨간색, 네. 파란색, 흰색인가요? 빨간색, 파란색, 좀 검정색 검정색.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리소프신, 오르세인, 베르오프 이러한 스테이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나는 엘라스틱 파이버랑 그 다음에 콜라겐 파이버를 같이 보고 싶어. 네. 그러면 둘을 같이 염색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메손 트라이크롬하고 엘라스틴 파이버 염색하는 걸 섞어서 보면 색이 달리 보이나요? 달리 보이죠. 달리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는데 주로 이제 색감 자체가 이렇게 붉게 보이는 애도 있고 베르오프 같은 경우에는 군청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밝은 파랑하고 군청색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콜라겐 파이버는 꼬인 형태로 다발 형태인 반면에 엘라스틱 파이버 같은 경우 이게 실로 되어 있으니까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몰폴로지로 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색깔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레티큘러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스 스테이닝이라든지 실버 스테이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파이버를 염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콜라겐 파이버는 콜라겐 파이버, 엘라스틱 파이버는 엘라스틱 파이버 이렇게 염색을 주로 하게 되죠. 나중에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엘라스틴 파이버도 늙은 엘라스틴하고 젊은 엘라스틴을 구별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애와 이제 머투한 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제 파이버 이렇게 나눌 수 그렇게 나눠서 네. 염색을 따로 할 수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버들이 있고 파이버들을 스페시픽하게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콜라겐 파이버를 염색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에요. 메손트라이크롬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에 메손트라이크롬 스테이닝을 했다라고 하면 콜라겐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콜라겐이 어딨냐 하면 이제 파란색 시그널이다. 파란색 시그널이 진하면 진할수록 상당히 콜라겐 파이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에이징 같은 경우를 보면 파란색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듬성 있죠. 근데 A를 트리트한 거, B를 트리트한 거, C를 트리트한 거 보면 C가 훨씬 파란색이 진하죠. 농도가. 네, 그러니까 파란색이 진한 정도가 인텐시티가 되게 진해지니까 콜라겐 파이버는 꼬인 형태이기 때문에 연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 꼬인 형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꼬인 형태가 상당히 진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진한 파란색이며 얘는 콜라겐 파이버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원장님이 해석하시는 것과 제가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인텐시티를 쭉 다 읽어요.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은 지금 에이징이 있고 뭐 A 트리트먼트, B 트리트먼트, C 트리트먼트를 한 게 있는데, 김영문이 봤을 때는 B 트리트먼트가 더 인텐시티가 있어 보이고, 우리 교수님이 봤을 때는 C 트리트먼트가 더 인텐시티가 있어 보일 수 있으니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인텐시티의 정도를 그래프화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이제 숫자로 나오니까 그거는 정확한가요? 정확하죠. 그건 기계가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기계는 정직하죠. 네, 기계는 정직하죠.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그 논문을 읽으실 때 Y축과 X축을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절대값으로 적게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 상대값으로 이제 처음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 늘어났는지를 폴드 체인지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를 보실 때는 Y축의 제목을 제대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논문을 보시고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이게 왜 조직 분석이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콜라겐 파이버를 보기에 앞서서 콜라겐 타입 1, 3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발현량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조직으로 봐야지 되는 이유는 얘네들의 로케이션별로 하는 펑션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에피더미스가 있고, 에피더미스 아래에 페필러리 더미스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레티큘러 더미스가 있는데, 이 페필러리 더미스에서 하는 역할과 레티큘러 더미스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데, 이거를 그냥 발현량으로만 본다 그러면, 조직을 다 갈아서 발현량으로만 본다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파이버를 보는 게 이제 베로프 스테이닝이에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베로프 스테이닝인데, 이제 메손트라이크롬 콜라겐 파이버니까 이게 꼬인 형태니까 색감이 상당히 진해요. 근데 엘라스틱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이 어디가 맞냐를 봐야지 되는데, 군청색으로 보면 에이징 모델은 거의 선이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C 트리트먼트를 보면 이러한 데 선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 이게 엘라스틱 파이버잖아요. 근데 페필러리 더미스에 있는 엘라스틱 파이버는 리주비네이션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레티큘러 파이버 딥 더미스에 있는 엘라스틱 파이버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페필러리 더미스에 있는 파이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디그레데이션 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조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그러면 파필러리 더미스의 엘라스틴 파이버, 젊은 엘라스틴 파이버는 파필러리 더미스에 주로 생긴다는 말은 정답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엘라스틴 파이버는 파필러리 더미스든 레티큘러 더미스든 젊은 애들은 언제든지 생기는데 생길 때 페필러리 더미스에 있는 엘라스틱 파이버가 더 펑션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리주비네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 이제 에너지올릭스 구독자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또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실 것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는 대부분의 시술이 어퍼 파필러리 더미스 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피부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위쪽 공격에 집중돼 있었는데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깊은 쪽 공격에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네. 최근 트렌드는 파필라리 더미스 공격에 네.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벨로프 염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젊은 엘라스틴 네. 그리고 나이든 엘라스틴 는 안 되고 이거는 언제적 엘라스틱 파이버인지 모르겠으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콜라겐 파이버에 메손트라이크롬 염색이 있다면 네. 엘라스틴 파이버 염색에는 베로프 염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논문에서 베로프 스테이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엘라스틱 파이버 보려고 했구나.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서서 메손트라이크롬처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량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좀 구획을 나눠서도 정량할 수 있어요. 필러리 더미스에 있는 엘라스틱 파이버, 레티큘러 파이버에 있는 엘라스틱 파이버를 나누어서 여기에 각각 부위에서의 이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조직의 이제 조직 분석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헤로비치 스테이닝이에요. 헤로비치 스테이닝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베로프 스테이닝이나 메소트라이크롬이나 이거는 연구자가 아니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파란색이 파란색이고 요 정도가 많으면은 얼만큼 많고 이게 잘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에 연구할 때 그랬었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새로 만들어진 것과 원래 있는 것과 그리고 이게 조금 색감을 달리해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헤로비치 스테이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배우셨을 거예요. 저는 이 헤로비치 스테인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 이런 게 있어 라고 했었는데요. 요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경희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인 스테인으로 저희들하고 친숙했던 HN 스테인 그리고 여러 파이버를 어떻게 염색해서 보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 콜라겐 파이버와 관련된 메손트라이크롬 스테인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엘라스틴 파이버 염색하는 베로프 스테인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 엘라스틴 파이버의 좀 더 스페시픽한 것들을 보기 위한 헤로비치 스테인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올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